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한 여자. 복면을 쓴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순식간에 좁혀지는 거리. 남자는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죠. 두 눈을 부릅뜨고 범인의 얼굴을 보는 그녀. 이 순간 그녀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 TV조선 신작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재원입니다. 생활가구 브랜드인 드레브의 대표이자 디자이너입니다. 사건 발생 3일 전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자랑하는 가구업체 대표 서재원은 변명 듣자고 전화한 거 아닙니다. 제가 같은 용건으로 다시 전화드릴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칼같은 일처리와 빈틈없는 성격으로 성공 신화를 쓰고 있었죠. 그건 뭐야? 이게 제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사실 그녀는 7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려 왔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네. 갖다 버려. 잠시 짬을 내 친구를 찾아간 그녀. 멋있는데요, 작가님? 딱 내가 원했던 그대로야. 다들 밥벌이 하느라 꿈은 잊고 사는데 아직도 순수 미술에 남아있는 너. 배고픈 예술가로 살고 있는 윤진에게 부탁하는 척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근데 집들이는 언제 할 거야? 집에 숨겨둔 남자 있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이번엔 괜찮은 놈이지? 사실 그녀가 CEO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내조에 힘쓰는 남편 허순영 덕분. 여보, 기다려봐. 아린이 바꿔줄게. 아리나? 엄마, 할아버지 집에 생일 파티 하러 왔어. 아빠의 생일을 잊을 정도로 일에 치여 사는 신세. 애비는 걱정하지 말고 어여 일 봐. 바쁘대 끊자. 생신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헌신적으로 자신을 밀어주는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지니고 있었죠. 그런데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일단 제품 출시부터 미뤄요. 새롭게 출시할 스마트홈 카메라. 디자인 팀장 태호의 눈엔 영 별로였죠. 완벽한 디자인만 살아남는다고 말했던 사람 어디 갔나? 지금도 나쁘지 않아. 지금 그 말 디자이너 서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많이 컸다, 너. 제가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속에서 우라가 치밀지만 윤태호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박 이사님 오시라고 해. 홈카메라 출시를 재검토할 거니까. 결국 오늘도 야근 확정입니다. 쏟아지는 졸음에 깜빡 잠이 든 사이 갑자기 들리는 거대한 굉음. 이때 도착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 공포에 질린 그녀는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이 순간 뒷문이 조금씩 열리고 문 하나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장비를 꺼낸 스토커는 문을 활짝 열고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셔츠에 새겨진 해골 모양의 무늬. 거기 누구 있어요? 경비원이 오자 서둘러 도망치는 범인. 사무실이랑 로비에 있는 CCTV는 정기점검 중이라 녹화가 안 됐다는데요. 오늘 밤에 정기점검한다고 사내 메일로 공지가 됐어요. 그럼 여기 직원들 전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태호. 괜찮냐고요? 보다시피 멀쩡해.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은 얼굴은 확인했어요. 이때 생각나는 형사의 한마디. 여기 직원들 전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리에 있을 테니까 도움 필요하면 불러요.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재원은 신규 매장을 둘러보러 나왔죠. 서재원 씨, 어머님 성함이 정미향 씨 맞죠? 마음속 꽁꽁 숨겨두었던 엄마의 이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회사 보험 상품을 가입하신 게 있어요. 남편분 서창석 씨가 보험금 수령하시고. 보험금 이야기는 처음이지만 알고 계셨죠? 뭐 그리 큰 돈 아니니 알아서 쓰시라고 했어요. 5억은 큰 돈이 아니다. 액수가 깜짝 놀랄 수준. 당시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놓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사망 전에 농약을 먹고 응급실에 3차례 방문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병원에선 3번 다 실수로 마셨다고 하셨다는데 일부러 누가 먹이지 않고서야 3번을 실수로. 안 그래요? 그래서요? 서창석 씨가 아닙니다. 확고하시네. 제 아버지니까요.
아버지. 그런데 태주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창석 씨가 서재원 씨 친부 아니죠? 어머니가 88년도에 서창석 씨랑 재혼하신 거던데. 계부잖아. 머리가 복잡해진 그녀는 남편과 상의를 하죠. 그게 무슨 보험회사 말로는 엄마가 죽은 게 아버지랑 관련이라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에이,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 다음날 출근한 재원이 사무실을 둘러보다 구석에 박힌 주차표를 발견하죠. 안녕하세요. 키 좀 주세요. 너무나도 쉽게 차키를 얻은 그녀는 문제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트렁크에서 찾아낸 것은 해골 문양의 셔츠. 스토커가 입었던 바로 그 옷. 차량 뒤에서 잠복을 시작하는데 어느새 다가온 범인. 그런데 그의 정체는 바로 태호였습니다. 네 대표님, 너 지금 어디야? 나 일하는 중인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태호. 가장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순혁 씨 좀 바꿔주세요. 시간이 운동 가시잖아요. 늘 다니시던 센터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재원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순영 씨 저희 센터 안 다니시는데요? 끊은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믿고 있던 남편도 거짓말쟁이. 집에 돌아오니 남편의 폰만 달랑 있었죠. 곧 도착. 그런데 남편이 보낸 메시지는 곧바로 사라지고 네 대표님. 스마트워치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건가? 남편의 위치를 추적해보니 방금 전 왔던 헬스장. 도깨비에 홀린 듯 어리 빠진 그녀에게 인진아. 아니 다른 건 아니고. 부탁했던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친구의 전화. 재원아 알지? 나한테 너밖에 없는 거. 이때 재원의 눈에 한껏 차려입은 남편의 모습이 보입니다. 더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절친과 남편은 서로 바람을 피고 있었죠.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의 배신. 정신을 차려보니 정원은 한강을 걷고 있었는데요. 고생하며 키워주신 아버지, 헌신적으로 외조해준 남편, 함께 회사를 성장시킨 동료까지. 이제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날라온 의문의 문자.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그때 스토커가 다시 나타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쳐보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눈앞까지 따라온 스토커는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물속에서 기절한 그녀. 찾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금방 구조는 되었지만 여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지? 아버지, 재원아. 재원을 아프게 한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대표님. 나 좀 봐봐봐. 정신 들어? 두고 봐. 이 지옥 당신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다음날 정신을 차린 재원의 마음은 처참합니다. 큰 사고를 겪었으니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진짜 괜찮은 거 맞죠? 역겨운 거짓말쟁이 남편을 견뎌야만 하죠. 이제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취해서 실수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젯밤 사건을 보고받는 재원. 신고자는 50대 남성인데 떨어지는 형체만 봤지 다른 건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요. CCTV 설치가 안 됐다고 합니다. 범인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죠. 이 시각 회사에 도착한 포스 있는 아저씨. 회의실에 준비해뒀습니다, 이사장님. 추측성 기사는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매출 보고는 알겠습니다. 먼저 나가서 기다려. 무슨 일이 있으시죠? 그는 드레브의 이사이자 윤진의 아버지. 밤낮 없이 매달린다는 일이 겨우 이거야. 이런 헛짓거리 안 하고 비싼 돈 들여 유학까지 보내준 줄 알아? 제 능력으로 인정받아 계약한 일이에요. 참 좋겠구나. 20년 지기 친구한테 받은 인정이라니. 가증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참기 힘들어진 재원. 오늘 출근 괜찮겠어? 어제 그냥 쉬자. 놀랬잖아. 강박에 빠질 것 같은 불안함이 이어지죠. 재원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꼴보기 싫은 윤진이 찾아오고 뭐 할 말 있어? 많이 힘들었구나. 힘들더라. 믿지 못할 계부까지 나타납니다. 그 공국이야. 힘들게 뭘 했어요. 사 먹으면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재원아.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께서 사망 전에 농약을 먹고 응급실에 3차례 방문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석연치 않은 엄마의 죽음만 생각날 뿐. 잘 먹을게요. 미쳐버릴 것 같은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서재원입니다. 오늘 시간 좀 내주시죠. 태주를 찾아간 재원. 명함은 드렸지만 먼저 연락 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제안할 게 있어서요. 더 뜻밖이네요. 태주는 강력계 형사 출신.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받다가 스스로 옷 벗었고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거.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네. 저한테 하실 제안은요? 지금 하는 일 계속해요. 내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조사하라고요. 단 보험사가 아닌 날 위해서. 그래야 되는 이유는요? 믿을 수 없는 거액을 제시한 재원. 지금 받는 월급 만족해요? 부족하다면 제가 충당하죠. 남태주 씨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이날 저녁 참고 있던 분노가 결국 폭발합니다. 좀 더 쉬어야 되는데 걱정되더라. 내가 진짜 걱정이 돼?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 매섭게 불륜을 추궁하는데 나 스포츠센터 옮겼어. 같은 건물 위층으로. 알고 봤더니 거기가 고등학교 동창놈이 하는 곳이더라고. 믿을 수 없는 변명이지만 분명 남편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떠오른 순영의 쌍둥이 형. 형은 갑자기 왜? 그냥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라도 남편을 믿고 싶습니다. 진짜 미안해. 앞으로도 잘할게. 결국 터져버린 멘탈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죠. 말씀하신 윤태호 팀장 인사파요. 4년 전 입사. 나이대 얼마나 안 되고. 불안해진 재원은 오래된 주치의를 찾아갑니다. 그럼 스토커는? 그건 윤태호가 맞는 거야? 스토킹이 시작된 건 7년이 넘었는데 태호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건 4년 전이야. 알지도 못하는 날 7년 전 미국에서부터 스토킹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어쩔 생각인데? 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렵니? 처음이 아니잖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널. 사실 재원은 엄마에게 받은 커다란 상처가 있었는데요.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데요? 다 나을 때까지. 혹시 병이 재발한 것이 아닐까? 내가 본 모든 것들이 망상이 아니었을까? 두려워. 모든 게 무너져 내릴까 봐. 다음날 태주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 윤태호 출입국 기록 알아보고 싶다고 하셨죠?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돼서 4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7년 전에도 입국했던 기록이 있어요. 7년 전은 스토킹이 시작되던 해 태호는 분명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머릿속에서 다시 의심이 올라오는 순간 아린이는요? 아직 안 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 아린이 어머님, 우리 아린이 남편이 데려갔나요? 아린이 오늘 아파서 결석했는데 모르셨어요? 딸과 남편을 찾아다니는 동안 아까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있던데요? 여자란 말에 자동으로 떠오른 윤진. 지금 회사에 권 작가 있어? 아니요, 자리에 안 계십니다. 윤진의 집까지 쫓아간 재원. 니들 여기 있지? 나와.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문. 이때 순영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급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데 차에서 내린 그의 모습은 완벽한 순영. 재원의 집에 들어간 그는 서류 한 장을 남겨두고 떠나죠. 이날 저녁 재원이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있습니다. 아니 왜 연락이 안 돼? 아니 부재 중에 수십 통이라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당신 오늘 어디 갔었어? 바람 좀 쐬고 왔어. 누구랑? 아니 그럼 둘이 갔다 오지 누구랑 가? 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솔직해줄 수는 없어? 내가 이러는 이유 진짜 몰라? 나 진짜 모르겠다. 한번 들어보자. 나 진짜 모르겠어. 끝까지 잡아떼는 순영에 질려 집 밖으로 나왔는데 에이, 아무리 바빠도 동문회 나와야지. 오늘 동문회였어? 윤진이한테 못 들었어? 거기 어딘데? 윤진에게 달려간 재원은 독서를 퍼붓습니다. 타오랑 그 남자는 잘 지낸대?
얼마 전에 결혼 기사 떴던데 나 헤어진 전 남친 소식까지 챙겨보는 줄은 몰랐네. 너도 관심 많잖아. 내 가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두 사람. 야, 너 진짜 취했나 보다. 하지만 윤지는 한 발짝 후퇴합니다. 다음날 숙취에서 깬 재원에게 문자가 도착하죠. 오늘 아침 회사에서 퀵으로 온 서류 서재에 갖다 놨어. 그런데 도착한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남편분 서창석 씨가 보험금 수령하시고. 이제 수수께끼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주택의 구입자는 아버지고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바로 윤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달려가는 재원. 그런데 그녀가 본 것은 빼도 박도 못할 불륜의 증거. 그녀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TV조선에서 공개된 신작 드라마 나이 해피엔드. 주변 사람들의 배신으로 상처 입은 한 여성의 복수극을 그리고 있는데요. 재현의 주변 인물 모두는 그녀를 파멸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죠. 아마도 7년 전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어머니에 관한 비밀이 중요한 떡밥이 될 듯한데요. 나이 해피엔드는 매주 주말 TV조선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3, 4화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